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82이 되었죠. 경상북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항상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켭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루 끝자리에 앉았어요. 무릎 담요를 덮고 낡은 라디오의 전원 버튼을 눌렀죠. 지지직 소리와 함께 아침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워주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져요.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서는 벌써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네에서는 손자가 어젯밤에 내려왔나 봐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죠. 그 옆집에서는 며느리가 빨래를 널고 있고요. 아들이 마당에서 뭔가 수리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저 혼자 사는 이 집만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죠. 라디오에서는 건강 정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법이라나요. 따라 해볼까 했지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합창단에서 노래도 불렀는데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나 싶어요. 문득 종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박종수요. 서울에서 회사 운영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벌써 2달째 안 내려왔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죠. 그나마 며느리 지연이가 가끔 안부 전화는 해줍니다만. 라디오에서 갑자기 지지직 소리가 났어요. 잡음이 심해지더니 아예 소리가 끊겼습니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라디오도 저처럼 늙었나 봅니다. 10년도 넘게 함께 했으니까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으니 갑자기 막막했어요. 라디오 소리라도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용하니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다들 가족과 함께 북적이는데 저만 이렇게 외롭게 지내야 하나요? 그때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 건가 싶어 얼른 일어났어요. 혹시 종수가 깜짝 내려온 건 아닌지 기대하며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어보니 최말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죠. 순애야, 아침은 먹었나? 말순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잠겨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라디오 소리가 안 들려서 혹시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와봤어. 말순이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에요. 평소 제가 아침마다 라디오를 듣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소리가 안 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였습니다. 라디오가 고장났어.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 제가 말하자 말순이가 안으로 들어와 라디오를 만져봤어요.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봤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았죠. 이거 완전히 고장났네. 새로 사야겠어. 말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새 라디오를 사자니 돈도 아깝고요. 종수한테 부탁하자니 또 괜한 신경 쓰게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참고 살려 했습니다. 괜찮아.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라디오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순이가 김치통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자가 어젯밤에 왔거든. 김치 많이 담갔으니까 좀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손자가 할머니를 생각해서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얘기였어요.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손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종수는 아들이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마워. 잘 먹을게. 제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순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순애야, 너무 혼자 있지 마. 우리 집에 놀러와. 손자가 며칠 더 있을 거야. 따뜻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의 집 가족 시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체면도 있었죠.
아들이 있는데 다른 집에 얻어먹으러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종수가 곧 내려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종수가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체면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라디오 소리도 없으니 더욱 적막했죠. 김치통을 열어보니 맛있어 보이는 배추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말순이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그릇으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예전에는 종수와 지연이가 내려오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는 그럴 일도 없으니까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해가 마루까지 들어왔어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졸음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꾸 졸리더라고요. 라디오가 있을 때는 방송 소리에 졸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는데 벌써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혹시 종수인가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실망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늘 종수 오빠가 출장 가서 안 바빠서 전화드렸어요. 지연이는 항상 예의 바른 말투로 대화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종수는 또 출장 갔구나.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던데. 맞아요. 회사 일이 많아져서 거의 매주 출장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자주 못 가뵙고 죄송해요. 지연이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종수보다 지연이가 더 신경 써주고 있었죠.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전화라도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아들이 직접 전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요.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주말에 종수 오빠 좀 보내든지 할게요. 지연이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죠. 며느리한테 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쓸쓸했어요. 가족이 있지만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라디오라도 있으면 사람 목소리나 들을 텐데 그것도 고장이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얼마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가져다 준 김치와 된장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은 더욱 쓸쓸했죠. 밤이 되자 마을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저만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일이 많아졌다고 나왔습니다.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제 이야기 같았죠. 그런데 뉴스 마지막에 희망적인 이야기도 나왔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였죠. 작은 관심과 배려로도 부모님께 큰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종수도 바쁘지만 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지연이가 전화해 주는 것도 종수가 시킨 건지도 모르겠죠. 밤 10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 없는 밤은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밤 시간 프로그램을 들으며 잠들었는데 말이에요. 천장을 바라보며 종수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커서 멀리 갈 줄 몰랐죠.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곤 했거든요. 그런 종수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쁘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종수는 55이 되었고 저는 82이 되었죠. 이제는 제가 종수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 마을 합창단에서 노래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웃고 떠들던 시절이에요. 꿈에서 깨보니 또 아침이었어요.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켜려다가 고장난 걸 기억해냈죠. 오늘도 조용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에서는 벌써 하루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어른들 말소리도 들려왔죠. 저만 홀로 이 조용한 집에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 하나 고장났다고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거든요.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제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또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누구일까 싶어서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말순이가 또 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 들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니 말순이가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순애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좋은 소식인지 궁금했어요. 말순이는 들고 온 것을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 손자가 이거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 사용 안 하는 라디오래. 작고 깔끔한 라디오였어요. 제 낡은 라디오보다 훨씬 새 것 같아 보였죠. 이걸 어떻게 받아? 손자가 쓸 거 아니야?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남의 집 물건을 그냥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손자가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듣는다고 하더라고. 할머니 드리라고 일부러 가져온 거야. 말순이가 라디오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젊은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걸 공짜로 받을 수는 없어. 제가 계속 사양하니까 말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애야,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너도 나 도와준 적 많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저도 말순이를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라디오를 받기로 했어요. 말순이가 전원을 연결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줬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맑은 소리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와, 소리가 정말 좋네. 제가 감탄하자 말순이도 흐뭇해했어요. 손자가 음질 좋은 걸로 골라준 거래.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하더라고. 젊은이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이름도 모르는 손자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와 닿았죠. 말순이가 돌아간 후 새 라디오로 방송을 들었어요. 소리가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음악도 선명하게 들렸고 진행자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라디오가 있으니 집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아침 방송을 들으며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종수는 이런 걸 알까 싶었어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 모를 거예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말순이네 손자처럼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새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노래였죠. 따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함께 불렀어요. 이 조용한 시골집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있으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새 라디오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맑은 소리로 방송을 들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종수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예전 같으면 라디오 고장 났다고 아들한테 전화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거든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할까 싶었죠. 받아보니 종수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종수야.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평소 종수는 주말 오후에나 전화했거든요. 갑자기 저녁에 전화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냥 안부 좀 물어보려고요. 엄마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쉽게 꺼내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회사 일은 좀 어때? 바쁘긴 한데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어요. 요즘 신규 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종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힘든가 보다 싶었죠.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종수가 말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미리 전화한 거구나 싶었어요. 내려오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종수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인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주말에 회의하자고 해서요. 중요한 계약이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종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죠. 그럼 어쩔 수 없지. 일이 우선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좀 서운했지만 티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주에는 꼭 내려갈게요. 괜찮다. 다음에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주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어요. 요즘 들어 종수가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회사 일이 진짜 많아요. 직원들 관리하고 거래처 관리하고. 제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 자주 내려갈 텐데. 종수가 길게 변명했어요. 들어보니 정말 바쁘긴 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도 힘들겠다.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 네,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연이한테라도 말씀하시고요. 또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종수는 자기가 못하는 일을 자꾸 지연이한테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이번 주는 정말 못 내려가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죄송해요, 엄마.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집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종수가 올 거라는 기대도 없었는데 못 온다는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부모님과 자식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밥 먹는 모습이요. 부러웠어요. 어쩔 수 없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종수도 어른이 되어서 자기 일이 있는데 어머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오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고 했죠. 그때도 저는 괜찮다고 했었어요. 아들이 바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라디오를 켜봤어요. 밤 시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진행자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사연이 많이 왔네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못 뵙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종수 이야기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싶었죠. 부모님께서는 이해해 주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해 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더 외로우시거든요. 진행자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종수는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못 와도 전화라도 자주 해주면 좋겠는데 종수는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라디오를 끄고 침실로 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종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저한테 달려왔어요. 오늘 뭐 했는지 친구들과 뭘 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죠. 그때는 정말 엄마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하다가도 배가 고프다고 하면 라면 끓여달라고 했고요. 시험 전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간식 갖다 달라고도 했죠. 대학교 갔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왔어요. 빨래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집밥 먹고 싶다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엄마가 필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나요?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부터였을까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신혼이니까 아내와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회사 일도 배워야 할 게 많을 테니까 바쁜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도 점점 줄어들고 내려오는 것도 줄어들고요. 이제는 명절에나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가끔은 제가 종수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이 들어서 챙겨야 할 게 많아진 어머니 말이에요. 젊을 때는 오히려 제가 종수를 챙겨줬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죠.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화해서 내려와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바쁜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이가 왔어요. 어제 종수 전화 받고 기분이 안 좋은 걸 티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치챈 모양이에요. 순애야,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순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종수가 또 못 온다고 했지. 역시 말순이는 눈치가 빨라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요즘 종수 패턴 보면 뻔하잖아.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못 온다고 하던데. 말순이 말이 맞았어요. 요즘 들어 종수는 계속 그런 식이었거든요. 회사 일이 정말 많은가 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순애야, 너무 이해만 하지 마. 가끔은 서운하다고 말해도 돼. 말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뭘. 바쁜 건 사실이잖아. 바빠도 어머니한테는 시간 내야지. 세상에 누가 종수 대신 너를 돌봐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종수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게 문제야. 너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종수가 안일해지는 거야. 말순이의 지적이 뼈 아팠어요.
저 때문에 종수가 더 게을러진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된 걸.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종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보고 싶다고 외롭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말순이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 말이 생각났어요. 정말 종수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보고 싶다고 외롭다고요? 점심을 먹다가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더욱 맛없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종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놨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으니까요. 오후에 라디오에서 또 비슷한 사연이 나왔어요.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자식의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생활도 해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종수도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정말 어머니를 안 보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종수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어제 종수 오빠가 전화드렸다고 하던데 기분 상하셨죠? 역시 지연이는 눈치가 빨라요. 종수가 전화한 것도 알고 있고 제 기분까지 헤아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약속을 자꾸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제가 종수 오빠한테도 말할게요. 지연이가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고마웠죠. 너 때문이 아니야. 회사 일이 있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좀 더 자주 안부라도 여쭤봐야 하는데.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요. 지연이는 종수보다 훨씬 세심했어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했거든요. 지연아, 너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챙겨주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연이는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정작 아들은 왜 이럴까 싶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종수 생각이 났어요.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그냥 오기 싫은 건지 궁금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빠도 어머니 보러는 왔을 텐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종수를 기다리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오면 되고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조금 더 자주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못 와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어쩔 수 없지. 또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종수도 자주 와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전화라도 자주 해줄 거라고요. 새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종수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모습으로 말이에요. 종수가 못 온다는 전화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새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소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수 영웅이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공연에서는 관객만 5천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라디오에서 영웅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가수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름만은 자주 들어봤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말순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크고 신난 것 같았죠. 순애야, 순애야, 있나?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걸 보니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었어요. 얼른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어줬죠. 말순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서둘러서. 말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뭔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온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아이고 순애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뭔 큰일?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말순이가 웃으면서 손을 저었어요. 나쁜 큰일 말고 좋은 큰일. 영웅이가 온다는 거야. 영웅이? 누구? 저는 영웅이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라디오에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아이고 순애야. 요즘 제일 유명한 가수잖아.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말순이가 두 팔을 흔들면서 설명했어요. 보기만 해도 신이 난 게 느껴졌죠. 그 영웅이가 어디 온다고? 부산에 온다는 거야. 콘서트 한다고.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표 구하기도 어렵다더라고. 부산이라면 여기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뭐? 제가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말순이가 더 신나서 말했어요. 아이고 순애야, 영웅이 콘서트는 다녀왔나? 서울까지 가는 사람도 많던데. 내가 그 먼 데를 어떻게 가노? 저는 체념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영웅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콘서트를 보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제 나이에 그런 데를 혼자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야 순애야. 부산이면 가까운데 우리 같이 가보자. 말순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죠. 말순아, 우리 나이에 무슨 콘서트야.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노래 좋아하면 되는 거야.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래도 영웅이가 어떤 노래 부르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알려줄게. 우리 손자한테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 말순이가 신이 나서 영웅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는 좀 낯설었지만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였어요. 어때? 좋지? 가사도 정말 좋아.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가수들 노래는 시끄럽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는 좀 달랐어요. 그런데 표는 어떻게 구해? 비싸지 않아? 실용적인 문제가 걱정되었어요. 콘서트 표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손자가 인터넷으로 구해준다고 하더라고.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낼게. 말순이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안 돼. 내가 갈 거면 내가 내야지. 아니야, 내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 우리 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두 할머니가 콘서트 표 값으로 싸우고 있다니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데 정말 갈 수 있을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말순이도 잠깐 생각했어요. 왜 못 가?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 나이에. 순애야, 나이 때문에 포기하기엔 인생이 아까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말순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나이 든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웅이 노래를 내가 좋아할까? 좋아할 거야. 순애는 원래 노래 좋아했잖아. 마을 합창단에서 제일 노래 잘했던 사람이 누구야? 말순이가 제 과거를 끄집어냈어요.
젊었을 때 마을 합창단 활동했던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모여서 노래 연습을 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소리는 상관없어.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거야. 말순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애야,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일 했어? 새로운 일 해봤어? 정말 생각해보니까 언제였을까요? 종수 결혼식 이후로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죠. 그래도 혼자서는 못 가겠어. 혼자 가라는 게 아니야. 나도 같이 간다니까. 말순이와 함께라면 조금 다를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해볼만 하죠. 표를 정말 구할 수 있어? 손자가 해준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말순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언제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래. 다음 주 토요일이라면 종수가 못 온다고 한 바로 그날이에요. 아들은 못 오지만 저는 콘서트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럼.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말순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순애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영웅이가 부산에 오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이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튀지 않을까? 뭐가 튀어?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하던데. 말순이가 손자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영웅이 노래는 나이 상관없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도 나쁘지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결정해. 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말순이가 재촉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고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겨웠어요. 정말 손자가 표 구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지금 당장 전화해볼까? 말순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전화기로 향했어요. 잠깐만, 말순아. 제가 말렸지만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할머니야. 영웅이 콘서트표 정말 구할 수 있어? 손자 민수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죠. 정말? 2장. 할머니랑 순애 할머니 거. 말순이가 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얼마래? 그 정도면 괜찮겠네. 그럼 구해줘. 말순이가 흥분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응. 고마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돌아온 말순이의 얼굴이 환했어요. 됐어. 민수가 표 구해준다고 해. 정말? 정말이야. 좌석도 괜찮은 데래. 갑자기 실감이 났어요. 정말 콘서트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을까? 그런데 가도? 왜 안 괜찮아? 돈 내고 표 사서 가는 건데. 말순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옷은 뭘 입고 가지?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입어야 하나? 갑자기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그냥 편한 옷 입고 가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말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런데 종수한테 말해야 하나? 왜 말해? 어른이 콘서트 보러 가는데 허락받을 필요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뭘 하든 종수한테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죠. 그럼 정말 가는 거야? 응, 가는 거야.
말순이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거든요. 새로운 걸 해본다는 기대감이요. 그런데 영웅이 노래를 좀 더 들어봐야겠어. 가서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럼 민수한테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할까? 그래, 그게 좋겠어. 말순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할머니야. 영웅이 노래 좀 들려줄 수 있어? 순애 할머니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네. 곧 민수가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줬나 봐요. 말순이가 전화기를 제 쪽으로 향하게 했거든요. 전화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어요. 영웅이의 목소리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어때? 좋지? 말순이가 제 표정을 살펴보며 물어봤어요. 응, 좋네. 목소리가 깨끗하고 정말 좋았어요. 요즘 젊은 가수들은 다 시끄럽게만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영웅이는 달랐어요. 몇 곡 더 들어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었어요. 가사도 따뜻하고 멜로디도 아름다웠거든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지? 응, 이 정도면 들을만 하네. 말순이와 함께 영웅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즐거웠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를 해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만 하면 되겠네. 뭘 준비해? 옷도 골라야 하고 콘서트장 위치도 알아봐야 하고. 말순이가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게 기대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을까? 재미있을 거야. 확신해. 말순이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전염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영웅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낮에 들었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젊었을 때 마을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정말 노래하는 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만두게 되었죠.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영웅이 콘서트를 보면서 예전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랜만에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였죠.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영웅이 콘서트 이야기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말순이와 함께 가기로 한 뒤로는 매일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지만 뭔가 기대되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늘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익숙한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종수 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못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다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죠. 종수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손에는 뭔가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엄마. 종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급하게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종수야, 어떻게 왔어? 못 온다고 했는데 회의가 갑자기 취소돼서요. 그래서 바로 내려왔어요. 다행히 나쁜 일은 아니었나 봐요. 오히려 좋은 일이었죠. 그래? 잘 됐네. 밥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요. 바로 내려온 거라서. 그럼 얼른 들어와. 뭐라도 해줄게. 종수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니까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이 오면 기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엄마, 이거 드려요. 종수가 들고 온 봉지를 건네줬어요. 뭔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들어있었죠. 뭔데? 열어보세요. 종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까 작은 라디오가 들어 있었어요. 말순이가 가져다 준 것보다도 더 작고 예쁜 라디오였죠. 색깔도 예쁘고 버튼도 깔끔하게 생겼어요. 라디오야? 네, 휴대용 라디오예요. 엄마가 라디오 좋아하시니까. 종수가 설명해 줬어요. 고장난 건 아니고 새로 사신 건가요? 말순이가 가져다 준 라디오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응, 말순이가 하나 가져다 줬어. 그것도 잘 나와. 그래도 새 걸로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이건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종수가 라디오를 만지며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음악도 저장해서 들을 수 있어요. USB도 꽂을 수 있고. 처음 보는 기능들이었어요. 요즘 라디오는 이렇게 복잡한가 봐요. 그리고 이거. 종수가 작은 USB를 꺼냈어요. 엄마, 이걸로 임영웅 노래 많이 들어요. 임영웅? 영웅이요. 요즘 정말 인기 많은 가수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노래 좀 넣어두었어요. 아, 영웅이 본명이 임영웅이었구나 싶었어요. 말순이는 계속 영웅이라고만 해서 몰랐거든요. 제가 자주 못 오니까 대신 노래가 위로해 줄 거예요. 종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자주 못 오는 걸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고마워. 그런데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비싸지 않아요. 엄마가 쓰실 거니까. 종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종수가 라디오를 켜고 USB를 꽂았어요. 곧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바로 영웅이 노래였어요. 며칠 전에 말순이네 손자한테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들렸어요. 어때요? 좋죠? 종수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어봤어요. 응, 목소리가 좋네. 정말 좋았어요. 말순이한테 들었을 때보다 더 마음에 들었죠. 이 가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노래도 많이 불러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종수가 설명해 주니까 더 관심이 갔어요. 그래? 어떤 노래? 지금 나오는 이 노래도 그런 노래예요. 들어보세요. 가사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내용이었어요. 자식이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라는 그런 가사였죠. 노래 가사가 예쁘네. 그죠? 이 가수 노래는 대부분 따뜻한 내용이에요. 종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자기가 영웅이를 발견한 것처럼요. 다른 노래도 들어볼까요? 종수가 버튼을 눌러서 다음 노래로 넘겼어요. 이번에는 더 신나는 노래였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영웅이 노래에서 옛날 가요 느낌이 났거든요. 마을 합창단에서 부르던 노래들 기억나세요? 종수가 제 과거를 얘기하니까 반가웠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억나지?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나이 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다들 바빠지기 시작했지. 사실 종수가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때였어요. 제가 합창단 활동보다는 아들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됐었죠. 아쉽네요. 엄마가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했는데 너도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죠. 집에서도 자주 흥얼거리셨잖아요. 종수가 어릴 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지금도 가끔 부르고 싶긴 한데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혼자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도. 맞는 말이었어요.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 라디오로 영웅이 노래 따라 불러보세요. 분명히 재미있을 거예요. 종수가 제안해 줬어요. 우리 둘이 영웅이 노래를 들으며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평소에는 안부 정도만 묻고 마는데 오늘은 달랐죠.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간단한 거면 돼요. 라면이라도. 라면?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걸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갑자기 온 거라 준비된 게 별로 없었지만 뭐라도 맛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도와드릴까요? 종수가 부엌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괜찮아. 앉아 있어. 오랜만에 와서 엄마한테 폐만 끼치네요. 무슨 폐야? 아들이 와서 밥 해주는 게 폐냐? 정말 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뻤죠. 밥을 하면서도 거실에서 영웅이 노래가 들려왔어요. 집안에 음악이 흐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고 활기찬 느낌이었죠. 엄마, 이 노래 어때요? 종수가 부엌까지 들리게 볼륨을 높였어요. 좋네. 가사가 정말 예뻐. 이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종수도 서울에서 이런 마음일까요? 너도 가끔 고향 생각해? 당연히 하죠. 특히 엄마 생각 많이 해요. 그래? 네, 정말이에요. 바쁘다고 자주 못 오는 게 항상 죄송해요. 종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종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밥 먹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그냥 있는 걸로 대충 한 건데 뭐가 맛있어.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종수가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아요? 뭐 그럭저럭 지내지. 말순이가 자주 와서 이야기 상대해줘. 말순이 할머니 고마우시겠어요. 응, 정말 고마워.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그때 문득 영웅이 콘서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말해볼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면 좋을 텐데. 취미라. 예전처럼 노래 부르신다든지. 혼자 부를 거 뭐 있어. 그래도 이 라디오로 따라 부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종수가 새로 가져온 라디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번 해볼게. 정말 해볼 생각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따라 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했어요.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회사 일은 어때? 많이 힘들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할만해요. 직원들도 잘 도와주고. 건강관리는 잘해? 네, 지연이가 많이 신경 써줘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마웠어요. 지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전화도 자주 해주고. 네, 전할게요. 종수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언제만이었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안부만 묻고 마는데 오늘은 서로 마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엄마 외로우실 때는 이 라디오 켜세요. 영웅이 노래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도 하시고. 고마워. 정말 좋은 선물이네. 진심이었어요. 라디오 자체보다도 종수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또 그런 말 하네. 바쁜 거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했어요. 아들이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종수가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벌써 가? 하룻밤 자고 가지. 다음에 와서 자고 갈게요. 오늘은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조심히 올라가.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종수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배웅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봤죠. 집으로 들어와서 새 라디오를 켜봤어요. 영웅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아까보다 더 좋게 들렸어요. 종수가 준비해준 USB에는 정말 많은 노래가 들어있었어요. 하나씩 들어보니까 모두 마음에 드는 노래들이었죠. 무심한 듯 받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많이 사라졌어요. 종수도 나름대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영웅이 노래를 들었어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자주 못 오니까 대신 노래가 위로해 줄 거예요. 종수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노래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웅이 콘서트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직접 보게 된다니 정말 신나는 일이었거든요. 종수가 알면 뭐라고 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이 기분 좋은 마음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웅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포근한 밤이었습니다. 종수가 준 라디오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새 라디오를 켜는 게 일상이 되었죠. 종수가 넣어둔 영웅이 노래들을 하나씩 들어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금요일 오후였어요. 이런 날이면 기분이 조금 가라앉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어떤 노래가 나올까 기대하며 버튼을 눌렀죠.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제목을 보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웅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였죠. 가사를 들어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첫 구절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노래를 듣고 있는데 자꾸만 옛 생각이 났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둘이서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가끔은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소중한 영웅이가 부르는 가사가 귀에 들어왔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아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려니까 목이 잠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따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남편도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합창단에서 활동할 때 항상 응원해 줬어요. 오늘 연습 어땠어? 새로운 노래 배웠나? 남편이 항상 물어보던 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오늘 배운 노래를 들려주곤 했죠. 한 번만 불러줘. 순애가 부르는 노래가 제일 좋아.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았거든요. 영웅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도. 이 부분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처럼요. 종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도 자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남편과는 다르지만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비슷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노래를 들었어요. 영웅이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이 가사를 들으니까 남편이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종수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어도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펑펑 운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아들은 못 와도 혼잣말이 나왔어요. 영웅이는 날 찾아와 노래 불러주네. 맞는 말이었어요. 종수는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영웅이는 매일 제게 와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오는 건 아니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고요했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여운을 느끼고 있었죠.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게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주 이랬어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감정들이 무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 그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밝은 노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웅이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였죠. 이번에는 눈물 대신 미소가 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웃고 있으니 저도 신기했어요. 참 이상해. 혼잣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노래로 이렇게 감정 변화가 클 수 있다니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기분은 훨씬 나아졌어요. 뭔가 속이 시원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노래와 함께 흘러나간 것 같았어요. 문득 말순이 생각이 났어요. 영웅이 콘서트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기대돼요. 이렇게 좋은 노래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오늘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종수한테 말해볼까도 생각했어요. 콘서트 보러 간다고요. 하지만 걱정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오후 내내 영웅이 노래를 들었어요. 한 곡 한 곡이 모두 마음에 와 닿았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만 골라서 불렀을까 싶었어요. 특히 부모님을 생각하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종수가 그런 노래들을 골라서 넣어준 것 같았죠. 아들의 배려가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면서도 라디오를 켜놨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음악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거든요. 영웅이 참 좋은 노래 많이 부르네. 혼잣말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설거지하니까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도 라디오를 꺼놓지 않았어요.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누웠죠. 오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해 봤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더니 속이 시원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견딜만해요. 종수가 자주 못 와도 영웅이가 매일 와서 노래해 주니까요. 고마워 영웅아. 영웅이한테 인사를 했어요. 물론 들릴 리는 없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내일은 말순이와 함께 콘서트 준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떻게 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설레었어요. 실제로 영웅이를 보게 된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영웅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영웅이가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무대에서가 아니라 제 집 마당에서요. 저를 위해서만 노래를 불러주는 특별한 콘서트였어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요. 영웅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가수를 소개해준 종수에게도 고마웠어요. 아들이 준 선물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영웅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지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빨래를 개면서 영웅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마당에서 말순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좀 조심스럽게 부르는 것 같았죠. 순애야 있나? 있어 들어와. 문을 열어주니까 말순이가 뭔가 애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화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런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해. 제가 물어보니까 말순이가 망설이더니 들어왔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고. 그런데 말순이가 이렇게 망설이는 걸 보니까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앉아. 차라도 한잔할까?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있다 갈게. 말순이가 소파 끝자리에 살짝 앉더니 이상하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벌써 무슨 소식을 한 보따리 쏟아냈을 텐데 말이에요. 뭔 일 있어? 손자 일. 아니야, 민수는 괜찮고. 그냥. 말순이가 계속 머뭇거리니까 답답했어요. 말순아, 뭔 일인지 말해봐. 이상하게 굴지 말고. 그제야 말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순애야, 어제 시장에 갔었거든. 응, 그래서? 거기서 영자를 만났어. 영자는 마을 반대편에 사는 할머니예요. 입이 좀 가벼운 편이라 소문을 잘 퍼뜨리곤 하죠. 영자가 뭐래? 말순이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순애야. 내 아들이 엄청 바쁘다더라. 뭐? 갑자기 종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했어요. 영자가 그러는데 종수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정신없다고 하던데. 사업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영자 조카가 서울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 들었다는 거야. 아, 소문이구나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소문이겠지 뭐. 종수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니까 말순이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자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무슨 소리? 돈 벌어도 뭐하노 늙은 어멈 혼자 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벌컥했어요. 남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영자가 그렇게 말했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이긴 한데. 말순이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뭐 그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했죠. 순애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영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알고 있어. 괜찮아. 정말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그리고 또 말순이가 또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또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말순아, 시작한 얘기는 끝까지 해. 말순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영자가 그러는데 종수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는 자주 모신다고 하더라고. 이번엔 정말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지연이가 친정어머니를 자주 모신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야. 말순이도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이가 친정어머니 잘 모시는 건 좋은 일이지. 뭐가 문제야? 그래, 맞아. 아무 문제 없어. 말순이가 동조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영자가 하는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시장에서 들은 소리 전해준 거야. 고마워. 알려줘서.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말순이가 돌아간 후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라디오를 켜서 영웅이 노래를 들어봤지만 어제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돈 벌어도 뭐하노 늙은 어멈 혼자 두고. 영자가 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 싶었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82 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혼자 사는 늙은 할머니, 아들한테 버림받은 어머니처럼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종수는 분명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자주 안 오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겠죠. 그리고 지연이가 친정어머니를 자주 모신다는 얘기도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지연이가 효녀인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왜 저는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걸까 싶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오후에 빨래를 널면서도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났어요. 이웃집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죠. 다른 집은 다들 가족이 함께 있는데 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종수를 키우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너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굴었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혼자 밥을 먹는데 더 쓸쓸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라디오를 켜서 영웅이 노래를 들어봤지만 오늘은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죠. 아들한테 사랑받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다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와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어서 종수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괜히 부담 주기 싫었고 또 서운한 소리 할까 봐 걱정됐어요. 대신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지연아. 너는 어떠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죠?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은 복잡했어요. 지연이가 친정어머니를 자주 모신다는 얘기 때문에요. 지연아,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살아서 매일 뵈어요. 역시나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모신다고 소문이 난 거였죠. 그래? 좋겠네.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살면 좋을 텐데. 항상 그런 생각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그래도 가끔은 외로우실 텐데. 지연이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외롭고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우울해졌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매일 모시는데 저는 혼자 외로이 지내고 있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물론 지연이가 나쁜 며느리는 아니에요. 전화도 자주 해주고 신경도 써주죠.
하지만 결국은 친정어머니가 우선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남의 가정일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옹졸해 보였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지연이와 친정어머니의 관계, 종수가 자주 못 오는 이유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영홍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는 그렇게 위로가 됐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쓸쓸했어요.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았어요. 종수한테 서운함을 표현할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참고 이해해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오해를 밖에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밤이 깊어갔어요. 내일은 좀 더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을 소문으로 마음이 상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마당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차는 아니었고 좀 더 작은 차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연이가 혼자 서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종수와 함께 왔는데 오늘은 혼자 온 게 신기했죠. 어머니. 지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지연아. 어떻게 혼자 왔어? 종수는?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래? 들어와. 지연이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혼자 온 건지 말이에요. 마실 거 줄까? 네, 좋아요. 지연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뭔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기도 했고요. 음료를 준비하면서 지연이를 살짝 봤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여기 있다. 마셔. 고맙습니다. 지연이가 음료를 받아들면서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그동안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 것 같아서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연이가 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요. 너 잘못한 게 뭐 있어? 나한테는 항상 잘해줬잖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거리감을 뒀던 것 같아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거리감?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부터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의 고백을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됐어요. 확실히 지연이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정말 가까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처음엔 어색한 게 당연해.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편하지 않으셨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가끔은 지연이가 너무 예의만 차리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었거든요. 지연아, 괜찮아. 너 나름대로 배려해 준 거 알고 있어. 어머니, 종수 오빠가 표현은 못해도 늘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갑자기 종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 네, 정말이에요. 집에서 어머니 이야기 자주 해요. 자주 못 가뵙는다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봐 걱정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종수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표현 안 해? 오빠가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종수는 감정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데? 지연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라디오에? 네, 영웅이 노래 들으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종수 오빠가 말해서요. 종수가 지연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싶었어요. 어떤 사연? 어머니에 대한 사연이요. 어머니가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지연이 말을 다 하기 전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끝나고 진행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며느리분이 시어머니를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사연이네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살고 계신 이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정말 지연이 사연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지연이를 봤는데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입니다.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지연이 사연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젊었을 때 마을 합창단에서 활동하실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제 이야기였어요. 지연이가 정말 제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시골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들인 제 남편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외로우실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연이가 저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최근에 남편이 어머니께 이명웅 씨 노래가 담긴 라디오를 선물해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종수가 준 라디오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신기했어요. 이명웅 씨 노래가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어요.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실 때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며 다시 음악에 대한 사랑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지연이의 진심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입니다. 이명웅 씨, 우리 어머니를 위해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사연이 끝나고 진행자가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사연이네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지연 씨와 어머니를 위해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려드릴게요. 곧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며칠 전에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죠.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아. 어머니, 제가 용기 내서 써본 사연이에요. 어머니께서 기분 나빠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기분 나쁠 리가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서먹하게 대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지연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너한테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둘이 서로 미안하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싶어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말하는 걸 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디오에서는 계속 영웅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들을 때와 달랐어요. 지연이와 함께 들으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영웅이 콘서트가 있다고 하던데 가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너도 알아? 네, 오빠가 말해줬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고. 종수가 그런 말을 했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사실 말순이하고 가기로 했어. 정말요?
잘하셨어요. 지연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괜찮을까? 우리 나이에. 왜 안 괜찮아요? 음악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지연이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서 용기가 났어요. 어머니 콘서트 가시면 꼭 사진 찍어 오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럴게. 처음으로 지연이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니, 그리고 오빠한테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어머니 사랑해요. 알아.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알 것 같았어요. 종수가 저를 사랑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연이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들을 했죠. 어머니, 저희 집에도 가끔 놀러 오세요.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지연이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여기가 편할 것 같았죠. 고마워.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대신 자주 만나자. 네, 좋아요. 오후가 되어서야 지연이가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연이가 떠난 후에도 라디오를 계속 들었어요. 오늘 들은 사연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입니다. 지연이가 쓴 그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지연이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거리를 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했던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어요. 오늘을 계기로 정말 가족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종수에 대한 마음도 많이 달라졌어요. 표현은 서툴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하루였거든요. 라디오에서 영웅이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꿈에서 지연이와 함께 콘서트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라디오 사연을 들려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후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가장 많이 변했죠.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켤 때마다 미소가 나와요. 예전에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켰다면 이제는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켜는 거예요. 같은 라디오, 같은 노래인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모든 게 다르게 들렸어요. 오늘도 아침에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가 오는 소리였죠. 순애야, 기분 좋아 보이네. 말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들어 매일이 즐거웠거든요. 콘서트 준비는 다 됐어? 응, 거의 다 했어. 너는? 나도. 민수가 표도 받아놨다고 하고. 말순이도 신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애야, 며느리가 다녀갔다면서? 응, 지연이가 왔었어. 어땠어? 좋았어? 말순이가 궁금해했어요. 평소 지연이와 제 관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았어.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다행이네. 뭔가 달라진 것 같더라. 맞아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 후로 지연이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가족끼리 하는 대화였죠. 어머니, 오늘 영웅이 노래 많이 들으셨어요? 응, 아침부터 계속 들었어.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 역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제일 좋더라.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가사가 정말 예뻐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종수도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 밝아졌거든요.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 라디오 정말 잘 들으신다면서요? 응, 내가 좋은 걸 사줘서 그래. 다행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종수도 표현은 서툴지만 나름대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꼭 내려갈게요.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온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오고 싶어서 온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로 내려왔어요. 지연이와 함께 말이에요. 어머니, 지연이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 콘서트 언제예요? 종수가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 그것도 알아? 지연이가 말해줬어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걱정 안 돼? 왜 걱정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일인데. 종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해 주더라고요.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지연이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셋이서 함께 영웅이 노래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엄마가 젊었을 때 합창단에서 부르던 노래 같다고 했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종수가 제안해서 조금 부끄러웠지만 한 소절 불러봤어요. 와, 엄마 목소리 정말 좋아요. 지연이가 박수를 쳐줬어요. 엄마가 노래 부르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종수도 좋아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콘서트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저는 옷장 앞에서 뭘 입고 갈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평생 콘서트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뭐 입고 가실 거예요? 그게 고민이야.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편한 옷 입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다 편한 옷 입고 가요. 정말? 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콘서트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너무 기대돼서요.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 같은 기분이었죠. 라디오를 켜고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일을 상상해 봤어요. 실제로 영웅이를 보게 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못 와도. 문득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영웅이는 날 찾아와 준다. 맞아요. 영웅이는 매일 라디오를 통해서 저를 찾아와서 노래를 들려줬어요.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줬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게 더 고맙지. 정말 그랬어요. 종수도 지연이도 모두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었죠. 영웅이 노래는 여전히 좋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이가 왔어요. 순애야, 준비됐어? 응, 준비 다 했어. 우리 둘 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콘서트장에 어울리게요. 민수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해. 정말? 고마워. 말순이 손자가 우리를 부산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영웅이 노래를 들었어요. 오늘 들을 노래들을 미리 복습하는 기분이었죠. 할머니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정말 좋은 노래들이야.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저희 또래분들도 꽤 보였어요.
순애야, 우리만 나이 많은 게 아니네. 말순이가 안심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영웅이가 무대에 나타났을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라디오에서만 듣던 목소리의 주인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요. 첫 곡이 시작됐을 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어요. 순애야, 울지 마. 말순이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가족들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요. 종수가 라디오를 사주지 않았다면, 지연이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말순이가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콘서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늦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죠.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켰어요. 영웅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오늘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고마워, 영웅아. 라디오에 대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종수야, 지연아도 고마워. 멀리 있는 가족들한테도 인사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종수였어요. 엄마, 콘서트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다행이에요. 사진 찍으셨어요? 응, 많이 찍었어. 내일 지연이랑 같이 가서 사진 보러 갈게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고장난 라디오 때문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라디오로 매일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영웅이 노래는 여전히 좋지만 이제는 외로움의 위로가 아니라 행복의 동반자가 됐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게 제일 좋아요. 종수도 지연이도 이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됐거든요. 내 아들은 못 와도 영웅이는 날 찾아와 준다. 그래도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게 더 고맙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영웅이 노래를 들으며 혼잣말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불을 덮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라디오를 켜고 영웅이 노래를 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노래가 곧 위로라는 걸 알았고 더 중요한 건 제 곁에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영웅이가 노래하고 있었고 종수와 지연이가 함께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